아, 진짜 큰일이다. 어떡하지? 왜? 무슨 일인데? 아이 봐주시던 아주머니가 또 그만두겠다 하시더라. 벌써 이번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 또? 왜 다들 한 달을 못 가고 그만두는 거야? 월급이 너무 적은 건가? 아니야, 베이비시터 아주머니들 평균적으로 받는 돈보다 많이 주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낮에 6시간만 봐달라고 하는 거라서 일도 편하고 수월할 텐데. 진짜 왜 다들 그만두는 건지 모르겠다. 혹시 오빠나 새언니가 괴롭혀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괴롭히긴 왜 괴롭혀? 딱히 뭘 해달라고 잔소리하는 것도 없다니까. 애가 이제 2살 넘었으니까 혼자서도 잘 놀고. 진짜 힘들 게 하나도 없는데. 자꾸 못하겠다고 그만두니까 매번 새로 구하는 것도 지친다. 그럼 오래 할 수 있게 잘 좀 해드려. 아무래도 신경을 더 쓰면 아주머니도 안 그만두시겠지? 한두 명도 아니고 자꾸 그만두는 걸 보면 일이 너무 힘들거나 대우가 안 좋은 거 아닐까? 그렇게 힘들 일도 없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하루에 6시간 일하면서 월급은 정식 월급을 주고 있다니까. 당장 다음 주부터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 큰일이야. 빨리 새로 구해야겠네. 인터넷에 한번 올려봐. 그러지 말고 너가 한번 해볼래? 어차피 지금 시험 준비 중이라 낮에 한가하잖아. 무슨 소리야. 난 공부해야지. 내년에는 꼭 합격해야 돼. 알지. 그러니까 낮 시간에 잠깐만 일하면 되잖아. 10시부터 4시까지 6시간만 봐주면 충분해. 돈도 제대로 줄 테니까 몇 달만 해줘. 싫어. 나 어차피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는데 돈은 무슨 돈이야. 돈 필요 없고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알바할 시간은 더 없어. 나한테 준수 봐달라 하지 말고 빨리 다른 아줌마 구해. 이번에는 그만두지 않고 오래 할 사람으로 찾아. 맨날 일자리 구하러 올 때는 오래 일할 거라고 하더라. 그래놓고 한 달도 못 가서 이런저런 핑계대고 못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야. 너희 새언니도 스트레스 받아서 차라리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애 볼까 생각하고 있다니까. 새언니 좋은 직장 다니는데 그만두긴 너무 아깝지. 월급도 오빠보다 더 많지 않아? 그러니까 걔가 한 달에 550만 원 버는데 애 보라고 그만두라 할 수도 없고. 그럼 오빠가 그만두고 애 보면 되겠다. 오빠 예전에 자취도 많이 해봐서 청소 빨래 요리도 잘할 거 아니야. 야, 나 지금 장난할 기분 아니야. 그러면 새로 아주머님 구할 때까지 한 달 정도만 봐줘. 한 달이건 몇 달이건 못한다니까. 공부하는 사람한테 왜 자꾸 애 봐달라고 하는 거야. 막상 한번 해보면 별로 할 것도 없어. 집에 애 혼자 둘 수 없으니까 우리도 사람 구하는 거지. 너 그냥 우리 집에 와서 공부하다가 가도 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애 보러 갔으면 애를 봐야지 어떻게 내 공부를 하고 있어. 아, 진짜 그래도 된다니까. 일단 하루라도 해보고 할만하다 싶으면 며칠만 더 해줘. 내가 하루 일당 10만 원씩 줄게. 어차피 고시생 팔자라 돈은 필요 없고. 그럼 내가 새 아주머니 오실 때까지만 해줄게. 진짜 빨리 구해야 돼. 알겠지? 알았어. 진짜 너밖에 없다. 당장 내일부터 부탁 좀 할게. 저희 오빠는 5년 전에 결혼했고 2살짜리 조카를 키우고 있어요. 오빠는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새언니는 대기업에 다니고 연봉도 오빠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새언니는 약간 쌀쌀맞은 인상에 솔직히 성격도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고 부모님도 새언니에게 별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냈습니다. 요즘 시대의 며느리가 살가울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호주로 워킹홀리데이 1년 다녀온 뒤로 현재는 7급 공무원을 준비 중이고 나이는 27이에요. 호주에서 돈을 나름대로 넉넉하게 벌어왔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하면서도 부모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할 정도로 주머니 사정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제가 딱히 돈을 쓸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빠가 부탁을 해도 애 봐주는 일을 안 하려고 했는데 워낙 급하다고 해서 제가 며칠만 도와주기로 한 거죠. 돈도 받지 않겠다 했고 순전히 호의로 시작한 일인데 첫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새언니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아가씨 오늘 고생 많았어요. 오늘 별일은 없었죠? 네,
준수가 정말 얌전해서 제가 딱히 할 것도 없더라고요. 점심은 새언니가 준비해 놓은 거 그대로 먹였고, 중간에 간식으로 냉장고에 있던 치즈랑 주스 한 팩 먹였어요. 잘하셨네요. 근데 좀 뭔가 이상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이상한 거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 저희 애한테 혹시 치즈를 2장 먹이셨나요? 아, 준수 먹는 거 보니까 너무 맛있게 먹길래 저도 먹고 싶어서 한 장 같이 먹었어요. 그랬구나. 치즈가 2장이 없어졌길래. 혹시 아가씨께서 한 번에 2장을 다 주셨나 했네요. 근데 그거 아기 치즈라고 써있는데 못 보셨어요? 네, 아기 치즈인 건 봤죠. 그러니까 그걸 간식으로 먹인 건데. 아기 치즈는 아기들이 먹는 거예요. 아, 네, 알고 있죠. 그래도 주스는 하나만 없어진 걸 보니 주스는 아가씨가 안 드셨나 보네요. 네, 주스는 안 먹고 치즈만 한 장 먹었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아가씨가 치즈 좋아하시는 줄 몰랐네요. 다음부터 치즈 하나 따로 사놓을 테니까 아기 치즈는 손대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혹시 그릇 설거지는 아가씨가 하신 건가요? 설거지요? 준수 점심 먹은 그릇은 제가 설거지 해두었어요. 준수 점심 먹고 낮잠 잘 때 시간이 남길래 그때 했어요. 아, 혹시 여기 싱크대에 있는 세제 쓰셨나요? 네, 그거 써서 설거지 했죠. 왜요? 그거 쓰면 안 되나요? 아니, 아기 먹는 그릇인데 어떻게 일반 세제를 쓰실 수가 있어요? 아, 됐어요. 다음부터는 제 허락 없이 이런 일 안 하셔도 돼요. 준수 식기용 세제가 따로 있었나 보네요. 저는 몰랐어요. 알려주시면 다음엔 그걸로 설거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아가씨한테 살림까지 부탁한 적 없잖아요. 제발 시키는 것만 똑바로 해주세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늦지 않게 와주세요. 아니요, 저도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빠가 하도 부탁해서 도와주러 간 건데, 애초에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었네요. 다신 안 갈 테니까 새로운 사람 구하세요. 그럼 이만. 진짜 화가 나다 못해 어이가 없었고 생각할수록 기가 차더라고요.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 한 건데 완전히 저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겁니다. 이제 못하겠다고 했더니 10분도 안 지나서 오빠한테 전화가 오고 제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로 카톡이 오더라고요. 더 열이 받는 건 상황을 전해들은 우리 오빠는 저한테 미안하다 사과하고 새언니한테 따로 사과시킬 테니까 이번 달까지만 애를 봐달라고 했는데 새언니는 이 와중에도 저보고 약속을 안 지키는 무책임한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아이 치즈 한 장 먹은 게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인지도 몰랐고 아이 그릇을 설거지 해놓은 것도 이 정도로 눈치 봐야 하는 일인 줄 몰랐어요. 애초에 새언니네 아파트 안에 어린이집도 있었지만 어느 날부터 거기에 못 보내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낮 시간에 아이 봐줄 사람을 따로 구하겠다고 하더니 한 달을 못 버티고 전부 그만두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전까지는 무슨 이유가 있겠거니? 새언니의 성격이 조금 까탈스러워서 그런가 보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직접 경험해보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오빠가 저희 엄마한테 애 봐달라 부탁하고 있던데 제가 절대 그 집에 가서 애 볼 생각 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아마 오은영 선생님이 와도 새언니는 만족 못하고 잔소리를 할 사람이에요. 자기, 오늘 나랑 같이 진짜 안 갈 거야? 내 새 차에 자기를 가장 먼저 태워줄 영광을 주겠다는데. 오늘 출근해야지. 무슨 차 나온다고 월차까지 써? 그리고 차가 나오면 집 앞으로 가져다 달라고 하면 될 일이지. 그걸 왜 자기가 서울까지 올라가서 받아오는데. 너가 뭘 몰라도 너무 모른다. 외제차는 원래 이렇게 출고하는 거야. 매장에 직접 가서 사진도 찍고 하는 거지. 게다가 집 앞까지 가져다 달라는 것도 돈이잖아. 나는 진짜 이해 못할 것 같아. 그리고 내년에 결혼하기로 한 사람이 지금 7천만 원짜리 외제차 뽑을 여유가 있냐고. 한 푼이라도 아껴서 집을 먼저 살 생각을 해야지. 신혼집이야 뭐.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전세로 시작하면 되는 거고. 게다가 차값도 할부로 사는 거라서 목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야. 아니, 목돈으로 내나 할부로 내나 돈 들어가는 건 어차피 똑같은데 월급 얼마나 된다고 외제차를 자기 맘대로 덜컥 살 수가 있어? 주변에서 결혼하고 애 낳으면 평생 못 산다고 지금 꼭 사라고 해서. 아무튼 자기도 막상 차에 타보면 좋아할 거야. 실내 디자인도 진짜 이쁘거든. 나는 원래 차에 관심도 없잖아. 무슨 차를 타던 상관없는데
나중에 돈 없다고 징징대기만 해봐. 나도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는 사람이야. 친구들이랑 모여서 술 몇 번 덜 마시면 할부금 내는 건 일도 아니거든. 항상 그렇게 말은 잘하지. 내년 가을쯤 결혼 생각하고 있던 30살의 여자입니다. 올해로 34살인 남자친구는 좋게 이야기하면 아직 순수한 사람이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철이 없어도 너무 없더라고요. 그 나이에 모아놓은 현금이라고는 3천만 원이 전부였는데 그 돈 전부 외제차 사는데 집어넣고 할부를 몇 천만 원이나 갚겠다니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변변한 집도 없이 월세 살고 있으면서 저랑 결혼하고 나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받아서 신혼집 구하면 되니까 아무런 상관없답니다. 월급도 300만 원 겨우 받는 사람인데 한 달에 외제차 할부값으로 70만 원 넘는 돈을 갚아나가야만 했어요. 이쯤 되니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머릿속이 갈팡질팡했지만 그동안 만나왔던 정 때문에 바로 헤어지지 못하고 고민만 하는 중이었습니다.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려주길 바랬지만 이미 눈이 돌아간 남자친구는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자기야, 오늘 11시에 나 데리러 오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영화 11시 반에 시작하니까 늦으면 안 돼? 자기야, 벌써 10시 반인데 왜 대답도 없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일 생긴 건 아니지? 나 준비 다 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출발할 때 전화해. 그냥 영화 티켓 취소했어.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카톡 보면 바로 답장해. 자기, 진짜 미안해. 내가 아침에 일찍 6시에 일어나서 세차하고 있었는데 정신없이 세차하다 보니 지금 끝났네? 이제라도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뭐? 세차를 6시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었다고? 무슨 차를 5시간 동안 닦아? 그걸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아니, 우리 벤츠 동호회 사람들이랑 새벽에 세차장에 모여서 다 같이 세차도 하고 차에 왁스 발라서 광도 내고 하거든. 이것저것 꼼꼼하게 세차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네? 하지만 너도 직접 보면 내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차가 완전 번쩍번쩍 하다니까? 파리가 앉아도 미끄러질 지경이야.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정말. 그러니까 외제차 동호회 사람들이랑 세차하느라고 나랑 영화 보기로 했던 약속까지 다 잊어버릴 정도였다고? 원래 내가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다른 건 신경 못 쓰잖아. 시간이 이렇게 지난 줄도 정말 몰랐어. 영화는 그냥 다음 주에 보고 오늘은 내 차로 드라이브나 하자.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사진 찍으면 이쁘게 잘 나올 것 같아. 내가 아니라 차가 이쁘다는 거겠지. 난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서 쉬어야겠어. 드라이브는 오빠 혼자 가던지 해. 그럴래? 안 그래도 동호회 사람들이 양평으로 같이 커피 마시러 가자 하던데. 그럼 나도 그 사람들이랑 같이 갔다 올게. 그래라 그래. 너 맘대로 해라. 남자친구는 점점 더 차에 빠져들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술값도 아껴서 할부금을 내겠다는 처음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외제차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사람들과 매일 어울려 다니면서 비싼 식당과 술집에 가서 먹고 노는 사진을 찍어대기 시작했죠. 한 번은 저도 같이 가자고 했었지만 제가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비싼 밥값을 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외제차에 눈이 돌아버린 모습을 보며 속이 상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저런 사람을 믿고 결혼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마음이 점점 식어가던 참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남자친구와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비 온다고 하던데. 자기 오늘 우산 가져왔어? 비 온대? 난 아침에 그런 이야기 못 들었는데. 우산은 당연히 안 가져왔지. 그럼 내가 오늘 자기 퇴근 시간에 맞춰서 태우러 갈게. 비 맞으면서 버스 지하철 타고 다니면 짜증나잖아. 에이 됐어. 회사에서 지하철역까지 뛰어서 가면 5분이야. 그 사이에 비를 맞으면 얼마나 맞는다고. 그래도 안 돼. 내가 이런 날 우리 자기 태워주려고 차를 산 거지. 그게 아니라면 뭐하러 이런 비싼 차를 샀겠어. 말이라도 못하면 진짜. 아무튼 알겠어. 그럼 이따 퇴근하면 회사 1층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응, 전화하면 바로 뛰어나오면 될 거야. 남자친구가 차로 데리러 온다 하길래 솔직히 좋지 않았던 제 기분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차를 아끼고 비 오는 날에는 자기 차 세차해 놓은 거 더러워질까봐 차 끌고 집 밖에 나오지도 않던 놈이었는데 여자친구 우산 없다고 데리러 온다는 모습을 보며 이젠 좀 정신 차렸나 싶었던 거죠. 남자친구의 말대로 퇴근 시간 30분을 앞두고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저는 회사 로비에서 남자친구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쯤 왔어? 나 지금 1층 로비 입구에서 기다리는 중. 오빠 말대로 진짜 비가 많이 오네? 우산도 없는데 지하철역까지 뛰어가다가 쫄딱 젖을 뻔했다. 그렇지? 너는 내 말만 잘 들으면 중간은 간다니까. 나 지금 자기 회사 앞에 거의 다 왔어. 밖에 비 많이 오니까 내가 회사 안까지 들어갈게. 아, 그리고 차 탈 때 신발은 벗고 탔으면 좋겠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냥 탔다가는 실내가 물바다에 진흙으로 범벅될 것 같아. 차 탈 때 신발을 벗고 타라고? 응, 나 어제 동호회 사람들이랑 세차 6시간 동안 했거든. 유리창에 발스 코팅을 했더니 물이 완전 다 사라지는 거 있지? 실내 세차하느라 진짜 죽는 줄 알았다. 가죽도 전부 코팅제 발라주고 밑에 깔판도 전부 새 걸로 바꿨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차를 탈 때 어떻게 신발을 벗고 타? 왜 신발을 못 벗어? 너가 신은 신발보다 지금 내 차 바닥이 훨씬 깨끗하다니까? 탈 때 신발 벗고 물기 털어서 손에 들고 있어. 아, 맞다. 그리고 자기 오늘 바지 뭐 입고 있어? 내 바지는 왜? 나 오늘 청바지 입고 있는데? 뭐? 청바지? 청바지는 안 되는데. 청바지가 뭐 어때서? 일할 때 편하니까 평소에도 청바지 자주 입는데? 왜? 아니, 내 차 베이지 시트인데 어제 가죽 코팅제까지 발라줬단 말이야. 청바지 입으면 베이지 가죽에 물드는데 자기 위에 뭐 걸치고 나온 거라도 없어? 의자에 뭐 깔고 앉아야 할 것 같아. 뭘 그렇게 유난을 떨고 그래? 청바지 입고 차에 타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베이지색 천연 가죽 시트에 파란색으로 청바지 물이 든단 말이야. 아, 됐어. 나 태우고 갈 필요 없으니까 그냥 꺼져. 풀택시 불러서 집에 가던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럴래? 아니, 나는 자기가 오늘 청바지 입고 나온 줄 몰랐지. 진작 말했으면 내 차로 데리러 온다고 안 했을 거야. 시끄러워. 자기랑 이야기하고 있으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꺼져. 너랑 결혼할 생각했던 내가 멍청했지. 나보다 외제차가 더 중요한 사람 같으니까 외제차 끼고 살아. 아니, 뭐 이런 일로 헤어지자고 해? 잠깐만. 너랑 카톡하느라 핸드폰 보다가 앞차박았잖아. 아, 어쩌지. 보험 처리하면 보험료 엄청 오를 텐데. 그러던지 말던지. 이제 우리 남남이니까 나한테 연락하지도 마. 헤어지는 건 헤어지는 거고 너랑 카톡하다가 사고 난 거니까 수리비 너가 반내줘야 돼. 뭔 헛소리야. 정신 차려. 주제도 모르고 외제차나 끌고 다니지 말고. 벤츠 타고 다닌다고 전부 벤츠남이니? 너는 그냥 분수를 모르는 카푸어일 뿐이야. 나한테 다신 연락하지도 마. 자기야, 진짜 수리비 안 내줄 거야?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와 헤어졌고 오는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제가 이 나이까지 회사 생활하며 모은 돈이 1억 가까이 되는데 가진 돈도 별로 없으면서 7천만 원이나 하는 외제차를 사버린 것도 너무나 한심하고 분수에 넘치는 차를 타다 보니 사람이 차를 타는 건지 차가 사람을 타고 다니는 건지 알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맨날 세차하고 광내봤자 뭐합니까? 정작 본인은 쓸 돈도 없어서 빌빌대고 있는 걸 누가 모를 줄 아나요? 헤어질까 말까 고민하던 차에 이렇게 결심하게 만들어줘서 오히려 고마울 지경입니다. 사람이 능력은 좀 부족해도 착하다고 생각해서 결혼까지 생각했었는데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을 잘못 본 것 같네요. 며칠 뒤에 자기 차 범퍼를 통째로 교환해야 한다면서 앞차 수리비까지 모두 80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보험 처리해야 할 상황이긴 한데 저한테도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으니 절반은 아니더라도 200만 원만 사고 처리하는데 보태달라고 합니다. 두말 안 하고 번호 차단해버리고 답장도 하지 않았어요. 돈 없어서 차를 팔던 말던 더 이상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너 출근했니? 몸은 좀 괜찮아? 네, 어제 잠을 잘 잤더니 오늘은 몸이 가벼워요. 아까 가게 문 열고 점심 한 타임 장사 끝냈어요. 홀몸도 아닌데 무리하면 어떡해? 직원들한테 맡기고 너는 그냥 집에서 쉬어. 가게 일은 사장이 나와 있어야 해요. 아무리 작은 카페라고 해도 관리할 것이 산더미처럼 많아서 제가 나와 있어야죠. 그러니까 굳이 그걸 너가 다 하려고 할 필요 있니? 이제 몇 달 뒤에 아이 태어나면 집에서 애 보느라 가게도 못 나갈 거 아니냐.
아니요, 조리원에 있는 2주만 쉴 거고 그 뒤에는 가게 다시 나와야 해요. 지금처럼 오픈부터 마감까지는 못하더라도 낮에 몇 시간이라도 나와야죠. 아니, 2주 쉬고 그게 돼? 넉넉하게 한 1년은 쉬어야지. 그리고 아기는 어릴 때 엄마가 옆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야. 너가 나와서 일하고 있으면 애는 누가 보라고? 어린이집 보내기 전까지는 친정엄마한테 부탁해야죠, 뭐. 다행히 엄마도 봐준다고 하셨어요. 그러지 말고 이참에 너는 집에서 쉬고 가게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게 어떠니? 믿을 만한 사람 찾는 게 어디 그렇게 쉬운가요? 저희 가게 몇 년씩 된 직원들한테도 가게 온전히 맡겨놓고 쉬기엔 불안해요. 직원들한테 가게 맡기면 망하는 거야. 차라리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그러니까요, 저도 불안해서 남한테는 가게 못 맡기겠어요. 제가 여길 지금까지 어떻게 만들었는데. 맞다. 그렇게 중요한 일은 남한테 맡기면 안 되는 거야. 믿을 만한 사람은 원래 가족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 어쩌겠어요. 제가 애 낳고 나서도 일찍 가게 나와야죠. 나한테 좋은 생각이 하나 있는데 이참에 우리 경미한테 너네 가게 일 좀 가르치는 게 어떠냐? 아가씨한테요? 아가씨가 이런 일을 해본 적도 없는데.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너네 가게 보니까 이제 20살 넘은 어린 친구도 있던데 우리 딸도 조금 배우면 금방 할 수 있지. 아니, 아르바이트 정도로 가끔 나와서 한 번씩 일하는 건 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가씨 용돈벌이도 할 겸. 그게 아니고 일을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너가 그 가게 물려주면 될 거 아니냐. 어차피 애 키우다 보면 장사를 어떻게 해? 네, 제 가게를요? 아니요, 저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앞날은 모르는 거야. 일단 가르쳐 놓으면 너가 쉴 때 가게 일도 대신 봐줄 수 있고 가족이니까 믿고 맡길 수도 있잖아. 아, 뭐 그렇긴 하죠. 어머님, 저 지금 손님 들어와서 일하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래, 어차피 우리 딸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일 가르치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제가 결혼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작은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체인점도 아니고 테이블도 고작 4개밖에 없는 동네 작은 카페지만 디저트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장사가 꽤 잘 되는 편이에요. 오전에 일찍 출근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디저트가 다 팔리면 그게 몇 시가 되었든 가게 문을 닫아요. 단체 주문이 있거나 손님이 몰려서 일찍 끝나는 날에는 오후 3시에 영업을 종료한 적도 있고 아무리 늦어도 6시 전까지는 물건 다 팔고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장사가 잘 됐던 건 당연히 아니었고 저도 힘든 시간이 길게 있었죠. 조금씩 매출이 오르고 단골이 늘면서 지금 겨우 직원 2명 월급 주고 제 목도 가져갈 수 있어요. 주변에서는 제가 엄청 장사가 잘 되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쓸어 담는 줄 아는데 사실 장사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은 동네 구멍가게가 잘 되어봐야 벌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거든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제 가게를 호시탐탐 노리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제가 임신하고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그 속내를 전혀 숨길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너 예정일이 언제야?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 오늘도 가게 출근했다면서? 너 진짜 그러다가 큰일 나. 아직 한 달 가까이 남아서 괜찮아요. 그리고 너무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몸이 더 힘든 것 같아서 운동 삼아 조금 움직여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진작에 우리 딸한테 일 좀 가르쳐 놓으라니까. 너가 애 낳으러 갔을 때 가게 문 안 닫아도 되고 얼마나 좋아. 지금이라도 빨리 가르쳐봐. 아니에요. 어차피 저희 직원들한테도 한 달 휴가 주기로 했고 이참에 가게 문 닫는 동안 내부 리모델링도 좀 하려고요. 거의 10년 가까이 쉬지도 못하고 장사만 했더니 가게도 저도 너무 낡은 것 같아요. 이참에 쉬어가면서 내부 수리를 싹 다 하려고요. 그래? 그렇다면야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내가 말한 것도 한번 생각 좀 해봐. 너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일만 하면서 살 거야? 돈도 벌 만큼 벌어놨으면 애 낳고 집에서 쉬면서 살아. 제가 돈을 벌긴 뭘 벌었다고 그러세요. 이 나이에 애 낳았다고 집에서 쉬면 생활비는 누가 거저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이 벌어오잖아. 어차피 너희들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벌어놓은 돈도 많이 있을 텐데 내 아들이 버는 돈으로 편하게 집에서 애나 키우면서 놀고 먹으면 되잖냐.
어머님 죄송한데 저는 그럴 생각도 전혀 없고요. 앞으로도 계속 일할 거예요.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니? 너 한번 솔직히 말해봐라. 내 딸한테 가게 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지? 어머님이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솔직히 다 말씀드려볼게요. 어머님이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 너무 불편해요. 뭐야, 나는 너가 걱정되니까 하는 얘긴데. 왜 사람 말을 불편하게 생각해? 솔직히 남편 버는 돈으로 아이 태어나면 새 식구 못 먹고 살아요. 300만 원 벌까 말까 하는데 요즘 아이 학원비가 얼만지 아세요? 집 대출금도 많이 남았고 이 와중에 남편이 작년에 차까지 바꾸는 바람에 한 달에 할부금도 60만 원씩 나가잖아요. 남편 월급이 얼마가 되던 간에 여자가 집에서 살림하기 나름인 거야. 200을 벌어오면 200에 맞춰서 살면 되는 거고 300을 벌어오면 300에 맞춰서 살면 되는 거지. 꼭 그렇게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아야겠니? 제가 무슨 돈을 쓰고 다닌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저는 매일 가게 출근해서 빵 만드는 거 말곤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펑펑 돈 쓰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던 건 어머님 아들 딸들이죠. 저희 남편 결혼할 때 돈 모아둔 거 하나도 없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결국 지금 사는 집도 제 돈으로 샀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집도 샀고 돈도 벌 만큼 벌었잖니? 이제는 네 신우한테 양보 좀 하라는 건데 그 말이 그렇게 듣기가 싫어? 양보할 게 따로 있지. 아가씨가 대체 뭘 할 줄 아는 게 있다고 제가 가게를 물려주고 말고 하겠어요? 지금도 가게 팔라고 돈 싸들고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1억 준다고 해도 안 팔았는데 저보고 공짜로 내놓으라고요? 아니, 누가 공짜로 달래? 너가 잘 가르쳐주면 걔도 열심히 돈 벌어서 너한테 보답을 하겠지. 1억은 좀 그렇고 한 달에 로열티로 100만 원씩 너한테 줄게. 아니요, 됐어요.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아가씨 이런 일 못해요. 끈기도 없고 누가 뭐라 그러면 바로 싸우잖아요. 장사가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뭐야? 너도 하는데 우리 딸이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럼 괜히 열심히 하는 저한테 가게 넘기라 마라 하지 마시고 어머님이 돈 투자해서 아가씨 가게 하나 차려주세요. 그럼 될 거 아니에요. 됐다 됐어. 내가 너 걱정해서 하는 소리였는데. 이제 일하다 쓰러졌다 해도 신경 안 쓸 테니까 너 맘대로 해라. 우리 신은아이가 올해 30인데 아직도 시아버지한테 용돈 받고 살아요. 멀쩡한 대학도 나왔고 허우대도 멀쩡하지만 어디 출근만 하면 석 달을 못 가고 울면서 그만두더라고요. 남이 뭐라고 잘못한 걸 지적하면 절대 그냥 받아들이는 법이 없이 말대답하고 싸우다가 권고사직 당하는 일이 다반사였죠. 근데 왜 그런 인간을 제 가게로 보내서 일을 가르치라 하고 가게를 물려주라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놀고 먹는 자기 딸 가게 차려주고 싶으면 본인들 돈으로 차려주면 될 텐데 누가 봐도 망할 게 뻔하니까 본인들 돈은 아까운가 봐요. 앞으로 헛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시댁 인간들이랑 담 쌓고 살아야겠네요.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퇴근하는 길에 포장해서 사가지고 갈 테니까 힘들게 저녁 준비하지 말고 푹 쉬고 있어. 당신 홀몸도 아닌데 괜히 무리하다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해. 그 정도는 아니니까 괜히 호들갑 떨지 마.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도 집안일 정도 하면서 몸을 움직여주는 게 아이한테 더 좋다고 했어. 그래도 저녁밥 하지 말라는 소리는 솔깃한데? 그럼 오늘 저녁에 오랜만에 매운 닭발에 소주 한 잔 마실까? 당신 임산부가 술을 마시려고 하면 어떡해? 농담이지. 소주는 당신 혼자 마시고 나는 사이다나 먹을게. 퇴근하는 길에 우리 연애할 때 자주 다니던 단골집 어딘지 알지? 닭발이랑 주먹밥이랑 같이 포장해와. 계란찜도 꼭 잊지 말고. 알겠어. 내가 거기로 당신 심부름을 하루 이틀 다니나? 주문하신 대로 포장해서 배달해 드릴게요. 그래, 뱃속에 있는 새싹이도 아빠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퇴근하면 딴 곳으로 새지 말고 바로 집으로 들어오도록 해. 요즘 회사에서는 별일 없지? 우리 회사는 뭐 매일 똑같지. 그런데 당신 그만두고 새로 들어온 여직원이 말이야. 조금 당돌하다고 해야 하나? 똑부러진다고 해야 하나? 요즘 젊은 아가씨들 다 그렇지 뭐. 당신도 괜히 꼰대처럼 잔소리하고 그러지 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놔두면 자기 할 일 알아서 하더라고. 잔소리하고 그럼 별로 안 좋아해. 뭐, 내가 잔소리 할 건 아닌데.
그래도 나이 훨씬 많은 부장님들이나 차장님들한테도 막 대들고 하고 싶은 말 참지 않고 다 하고 그러더라고. 오히려 회사의 윗분들은 괜히 귀찮은 일 생길 것 같으니까 더 조심하는 분위기야. 그래, 괜히 얽혀서 좋을 거 없어. 괜히 쓸데없는 농담도 걸지 말고 회사 출근했으면 일이나 하라 그래. 그런 애들 가만 놔두면 제풀에 지쳐서 그만두더라고. 알겠어. 아무튼 이따 퇴근할 때 닭발 사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빨리 와. 저는 올해로 결혼 2년차, 아직도 한참 달달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다가 올해 초 아이가 생기면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완벽하게 행복한데 이런 저의 일상을 깨트린 건 회사에 새로 들어온 신입 여직원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퇴직하기 전까지 맡아서 하던 업무가 있었는데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새로 뽑은 20대 중반의 여직원이었죠. 사실 충분히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고 나중에 복직해서 같은 일을 맡아서 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아이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 손에 맡기지 않고 제가 키우고 싶었거든요. 너무 장시간 회사를 비우고 제 자리를 비워둘 수 없었기 때문에 퇴사를 선택했었고 금방 사람을 새로 뽑아서 제 업무를 넘겨줄 수 있었습니다. 인수인계를 할 때부터 기가 좀 세 보이고 보통은 아니구나 생각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회사 여기저기에서 그 아가씨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중에 제 남편은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사람이 워낙 착하고 순둥한 인상이다 보니 그 여자가 아주 잡아먹으려고 들더라고요. 여보, 이거 한번 봐줘. 내가 보기엔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이 여자 나한테 대체 왜 이러는 거지? 뭔데 대체? 당신이 먼저 이상한 소리 한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당신이 한번 보고 판단해줘. 남편은 그 여자와 나눈 대화를 캡처해서 제게 보냈고 누가 보더라도 심상치 않은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상대가 저라는 것도 제가 아이가 생겨서 회사를 그만뒀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여자로서 꼬리를 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과장님 지금 어디 있어요? 아, 장미 씨. 저는 거래처 외근 나와 있죠.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아니요, 제가 과장님한테 무슨 일이 생겨야만 연락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2시간 넘도록 자리에서 안 보이시길래 어디 가셨나 궁금해서 그랬죠? 그럼 언제쯤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글쎄요. 업체 미팅 끝나면 퇴근 시간 지날 것 같은데 어차피 오늘 시간도 늦었고 이따가 퇴근 시간 되면 장미 씨 알아서 먼저 퇴근하세요. 싫어요. 과장님 사무실 오시면 얼굴 보고 퇴근할래요. 네,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근데 저번에 보니까 과장님 차가 좋아 보이던데 퇴근하시는 길에 우리 집 근처까지 태워다 주시면 안 되나요? 저 혼자서 자취하면서 사는데 버스에서 내리면 밤길이 좀 무섭거든요. 제가 태워드리는 건 좀 곤란하고 요즘 해가 길어서 그렇게 어둡지는 않을 거예요. 늦지 않게 빨리 버스 타고 일찍 들어가세요. 지금 제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상하시기도 하셔라. 그럼 오늘은 저 먼저 들어갈 테니까 다음에 외근 안 나가시는 날에는 한번 집까지 태워주세요. 제가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해 드릴게요. 남편이 제게 보여주는 대화 내용은 정말 기가 막혀서 웃음도 나질 않더라고요. 첫인상부터 당돌한 아가씨인 건 알았지만 유부남에 임신한 아내까지 있는 사람에게 어쩜 이렇게 대놓고 꼬리를 흔들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를 너무 사랑하고 있고 회사 내에서 바람을 피울 만큼 간땡이가 부어있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의지력이 조금만 약한 사람이라면 20대 중반의 젊은 아가씨의 유혹에 홀딱 넘어가 버릴 수도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요 맹랑한 아가씨를 어떻게 해줘야 하나 혼자 고민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그 아가씨가 먼저 저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신주임님, 오랜만이에요. 아, 맞다. 이젠 회사 그만두셨으니 주임이 아닌가? 아, 네. 오랜만이네요. 장미 씨가 저한테 무슨 볼일로 연락을 다 하셨어요? 업무 처리하시다가 모르는 거라도 있나요? 아니요. 뭐 이런 코딱지만한 회사에서 하는 일이 어려울 게 있겠어요? 다름이 아니라 공 과장님 때문에 연락드린 거예요. 제 남편이 장미 씨한테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남편이 그럴 사람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수라기보다는 좀 사고에 가깝다고 해야 할까? 과장님이 원래 좀 젠틀하시고 모든 여직원들한테 매너 있게 잘해주시잖아요. 그런데요? 제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릴 것 같긴 한데 과장님이랑 제 사이에 요즘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것 같아서요.
신주임님 임신 중이라서 이러면 안 되는 건 알고 있지만 과장님이 저를 보는 눈빛이 요즘 보통이 아니거든요? 저는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통 모르겠네요. 제 남편이 먼저 추파를 던졌다고요? 아니면 장미 씨가 제 남편한테 관심이 있어서 이러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어차피 신주임님은 임신 중이시고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그 사이에 제가 과장님이랑 살짝 연애를 해봐도 되는 건지 여쭤보는 거죠. 참 눈치가 없으시네요. 몇 달 뒤면 애 아빠 될 남자랑 지금 연애를 하시겠다고요? 제 남편도 장미 씨 이야기에 동의한 상황인가요? 과장님은 어차피 제 말 한마디면 넘어가기 직전이라서요. 저도 같은 여자로서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좀 비겁하긴 하지만 과장님이랑 몇 달만 연애하다가 주임님이 아이 낳으면 그때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드릴게요. 내가 볼 때는 장미 씨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내가 모른 척 해줄 테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없던 일로 해요. 나 진짜 화나면 무서운 사람이니까 이쯤에서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제가 농담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과장님도 남잔데 젊고 예쁜 제가 꼬시면 넘어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너무 과장님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현실이 이런 걸 어쩌겠어요? 제가 양심이 있어서 남의 가정 파탄내고 싶진 않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진짜? 귀엽다 해주니까 끝을 모르고 기어오르네. 너가 내 남편한테 꼬리치고 있던 건 진작에 알고 있었어. 진짜 크게 망신 당하기 전에 이쯤에서 회사 그만두고 조용히 사라지는 게 좋을 거야.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회사를 그만두라 말아 명령질이야. 그리고 나이 먹었으면 주제를 알아야지. 과장님이 당신보다 나를 더 좋아할 텐데 자괴감 들지 않아? 이봐요 백장미 씨. 당신이 진짜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내 남편 공 과장은 절대 회사 내에서 바람을 피울 수가 없어. 너가 냄새나는 궁둥이 흔들면서 내 남편한테 꼬리칠 때도 그거 가장 먼저 나한테 보고한 사람이 바로 공 과장이야. 뭐, 당신이 그걸 어떻게 장담하는데? 퇴사한 주제에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보네.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마 뭐라도 되니까 내가 너한테 이런 소리를 하고 있겠지? 너네 회사 사장 이름이 뭔지는 아니? 사장님? 신춘호 아니야? 그래? 잘 알고 있네. 우리 아빠 이름도 신춘호야. 그리고 부장님이 신춘매 맞지? 이상하게도 우리 작은아빠 이름도 신춘매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뭐야? 이게 다 당신네들 집안이었어. 그래. 더 이상 망신 떨기 싫으면 내일 출근하는 대로 공 과장한테 사표 제출하고 이대로 조용히 사라져. 동네방네 개망신 당하고 나한테 고소당하기 전에 알아서 꺼져. 돈 많으면 어디 한번 사랑해 불장난인지 뭔지 계속 해보던가? 내 남편 공 과장은 그 회사에서 바람 피울 정도로 멍청한 사람은 아닐걸? 내일 바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했어. 밖에도 좋은 회사 많잖아. 아 참, 이 근방에 있는 회사들은 전부 우리 아빠 친구들이라서 앞으로 얼씬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네. 다음 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골칫거리였던 여직원이 오늘 드디어 사표를 냈다고 속이 홀가분하다며 제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그거 잘 됐다고 앞으로는 사람 뽑을 때 어리고 이쁘다고 무작정 뽑지 말고 잘 가려서 뽑으라 이야기해줬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뽑은 사람이 아니라 부장님이 뽑았다면서 이게 다 작은 아빠 책임이라네요. 아무튼 작은 소동이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이 잘 마무리한 것 같아요. 정말 요즘 젊은 아가씨들 당돌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지만 회사 사람들 다 아는 유부남에게 작업이 들어올 줄은 몰랐네요.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만약 제 남편이 유혹에 넘어가서 두 사람이 몰래 사내 연애를 했었다면 그것도 정말 볼만했었겠네요. 온 회사 내부에 우리 집안 식구들 눈이 달려있는데 정말 웃기는 일이 될 뻔했습니다. 다행히 제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절대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라 믿고 있어요. 오히려 그 아가씨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젊고 예쁜 나이에 왜 애 있는 유부남을 만나려고 했는지 뭐가 아쉬워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요. 한번 크게 혼나봤으니 앞으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